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20회 문제를 보셨지만은 좀 참담할 정도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합격하시는 분은 합격을 하실 거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숫자들이 합격하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 120회를 보니까는 조금 여러분께서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총론하고 시사 부분이 좀 많이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시기가 좀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렇게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교시에 이제 공대공 총파 검증이라고 그러는 거 이러면은 공대공이라는 말을 좀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또 크로스홀 검사라든지 이렇게 말했으면 좀 편하게 들었을 텐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필댐의 트랜지션 존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결국 필터에 대한 얘기인데 좀 엉뚱하게 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사장 거더의 뭐 가설공법이라든지 그 사장 거더라고 그래가지고선 좀 앞에 좀 엉뚱한 그 함정을 파놔가지고 좀 어려웠을 거고 또 해상 자켓 구조물의 뭐 조사 항목이라든지 이 해상 자켓 구조물이라고 해서 자켓 구조물이 뭐 전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 항목이라든지 설치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해상 자켓 구조물 이것도 결국에는 조사 항목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에게 혼선을 주도록 그렇게 시험을 조금 꽈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교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교시에 그 ISO 14000 이런 문제인데 이런 뭐 사실 제가 여기서 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저도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제 저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답안을 쓸 적에는 어떤 핵심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거에 살만 몇 개 붙여가지고선 현장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페이지수를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데 IS 14000이 결국 뭐 이런 거 문제를 선택을 하셨다 이러면은 그냥 IS라는 것은 국제 표준화 기구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왜 필요하냐? 국가 간에 다 어떤 규범이라든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국가 간에 하고 이제 14,000은 이제 환경 문제지만은 이게 굳이 환경 문제가 아니면은 IS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가지고선 여러분이 좀 썼으면 저라면은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페이지수를 좀 채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IS는 국제 표준화 기구다. 이 정도만 해가지고서 쓰셔야지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은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3단계. 공정관리 3단계. 그래서 이런 게 아까 얘기했듯이 함정이거든요. 3단계. 그러니까 공정관리는 그냥 대충 뭐 바차트 뭐 어쩌고 뭐 바나나 곡선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3단계라고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혼선이 왔던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공정관리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공정관리에 대해서 쓰시는데 공정관리가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떤 목적물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발주자한테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제품을 제때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제때. 이게
제때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채소의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용을 낮춰서 어떻게 해서 저렴하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관리하는 시공 관리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 관리 뭐 3단계 이런 거면 이런 거에 협력하지 마시고 공정 관리에 대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공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유지 관리 뭐 아니면 무슨 이런 것들이 그런 통합적인 것을 좀 여러분께서 좀 쓰신다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그 PDCA잖아요. PDCA. 그래서 이 P는 플랜,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액션, 조치하고, 이게 PDCA가 반복돼서 돌아가면서 어떤 품질이라든지 품질 향상이 된다든지 안전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러면서 이게 어떤 시공 관리라든지 공정 관리라든지 무슨 크게 대제목을 크게 뭘 한다면은 이 관계를 조금 여러분 요구는 공통적인 얘기니까 조금 알아두시고 요 정도는 알아두셔가지고서 작성을 하셨으면은 좀 쉽게 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도급 관리, 하도급 계약 적성성 심사. 조금 접근 안 했던 분,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조금 적기가 애매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이러면은 한 페이지 정도는 어쨌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도급을 하면서 문제점, 그죠? 뭐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아니면 재하도급 되는 거, 뭐 그 다음에 그 하도 업체들이 연쇄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돈을 안 주고 또 원청사에서 또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하도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페이지 수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적정성 심사해서 심사까지 이 내용을 잘 모른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쓴다고 그러면은 하도급의 문제점하고 그래가지고서 이런 거를 적정성 심사를 잘해야 된다. 오히려 문제를 다시 표현을 해가지고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 그 답안지에 보시면은 그 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4번 심사 기준 및 절차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급 서류를 검토했을 때 이제 원도급의 82%라든지 예전 가격의 60%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심사를 하고, 그런 심사 기준으로는 가격 적정성, 시공 능력, 그 신뢰도, 그리고 공사 여건 이런 거를 해가지고서 뭐 90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란에 이제 보시면은 최근 개정 사항 및 평가가 이제 요 하도급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도 업체들이 어떤 이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그 부담을 해줘라,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됐다는 거, 그런 것들을 써주면은 진짜 좋은 답안이 되지만은 뭐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어쩔 든 풀어 나가신다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풀어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공대공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증. 이건 뭐 답안지에 있듯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크로스홀이라는 걸로 해가지고서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현장 말뚝 시험을 할 적에 현장 말뚝을 시공할 적에 여기다가 이렇게 빈 공을 넣어가지고선 이쪽에 이제 여기서 발진을 해가지고서 음파를 내고 이 수진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여기 중간에 뭐 균열이라든지 뭐 이런 뭐 결함 유무를 확인하는 이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답안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이 답안이 제가 봤을 적에 오쪽 보시면은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이렇게 써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시라고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여기다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아졌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끝쪽에서 한 1cm나 2cm 정도, 2cm 가까이는 좀 공간이 있어야지 좀 답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좀 답답해 보이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현장 탈설 말뚝 슬라임 처리 공법. 슬라임 처리.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쉽게 접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슬라임에 대한 어떤 정의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계획을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슬라임 처리 방법은 뭐 이렇게 슬라임이라는 게 결국 흙탕물이 침전돼 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게 선단지 지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안 물어봤어도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제가 여기 답안에 보니까는 그런 어떤 슬라임에 대한 제거만 얘기를 했는데 안정액 관리까지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게 페이지수 때문에 이렇게 몇 개 못 적었는데 안정액도 있다는 거, 안정액도 뭐 디센딩 한다든지 이러면서 슬라임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정액 관리 같은 것도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자, 문제 6번 터널 인버트. 터널 인버트인데요. 저 같으면 이제 이런 5번이라든지 6번 같은 문제들을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인버트라는 게 이제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인버트의 역할이 뭐냐면은 하부 지반이 이제 연약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터널에 가장 응력이 많이 받는 부분을 스프링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응력이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중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을 스프링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이 공동이 생겼기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하부에 빨리 뭐 쇼크리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는 이제 어떤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인버트를 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인버트를 치고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뚜기 생각하시면 돼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 밑에가 무겁기 때문에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도 되는데, 하여간 여기가 처짐으로써 하중을 받는 거를 버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인버트의 종류는 시공 중에 빨리 해야지 되니까 뭐 철제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쇼크리트로 해야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인버트를 만드는 이유는 이 집안이 좀 약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안정 시공을 하기 위해서 연약 지방 같은데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인버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비들이 다니고 이러는데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정의를 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 7쪽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인버트하고 이렇게 작은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면 그 채점자들이 채점을 매기면서 이해도 빠르고 그 옆에 쓴 내용들이 이해도 빠르고 또 보기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에 이제 도수루하고 송수루인데 송수루죠. 이것도 상하수 쪽이죠, 그죠? 그래서 상하수 쪽에서 문제가 조금 이번에도 많이 출제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겠지만은 요번에는 그런 어떤 상하수도 쪽에서 근무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이 문제를 냈구나. 그래서 이 도수로 송수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취수장 어떤 강이라든지 이런 취수장에서 물을 끌어오죠. 끌어와 가지고서 이제 우리 그 정수장으로 가게 되는데 정수장 원수를 이게 이제 여기 오는 게 도수로고 이게 취수장이라 그럴까요? 취수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 처리를 맨 처음에 어떤 침전이라든지 해서 원수 처리를 하고 정화를 해가지고서 여기가 이제 정화시설이지요. 정화시설을 해서 그 다음에 배수지로 옮겨와서 이제 급수를 하게 되죠. 이렇게 급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취수장에서 원수까지 정수장으로 오게 되는 이거를 이제 도수루라 그러죠. 그래서 이 도수루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원수에 오니까는 어떤 자연 구배에 의해서 물이 흐르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정수장에서 이제 배수장으로 온다든지 이런 쪽에 오면은 여기는 어떤 뚜껑이 덮이는 구조가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뚜껑 덮이는 구조가 되고 이제 급수하면서는 여기 이제 산수도 관로로 해서 압력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파공 8번 소파공도 말이 소파공이지 사실은 방파제 그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답안지에 아마 이 소파공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거는 참 예쁘장하게 그래도 잘 작성이 됐다고 보는데, 소파공이라는 게 파도를 이렇게 와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저면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항내측, 항외측 하는데 이 해저면에 이제 연약 부분을 이렇게 걷어내겠죠. 그래서 여기에 모래 치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잡석 치환이라든지 이런 사석 같은 걸로 치환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케이싱을 끌고 가가지고서 설치를 하죠. 이제 여기가 해수면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바다고 이쪽이 내수면, 이쪽이 외항쪽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앙카가 있어가지고서 하고 여기 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치고 이쪽이 이제 이게 육지 쪽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들이 정박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케이스 이게 이제 혼합 방파제죠. 그래서 할 적에 이제 끝에를 여기는 이제 상치 콘크리트를 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를 놓고 여기에 이제 근고부럭이라고 하는
이런 고정시켜주는 블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외항 쪽에 우리 이 테트라포트라 그래나 이러는 저기 방파제에 가면은 많이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산발이 돼가지고선 테트라포트 이런 것들이 바로 수파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도가 밀려왔을 때 부셔주는. 이쪽은 이제 사석이라든지 이런 돌로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치 콘크리트도 사실은 파가 이렇게 왔을 적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약간 외형적으로 해서 이렇게 중력식으로 하게 되면은 파가 이렇게 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해안에 가면은 중력 구조물식으로 옹벽식으로 해안 옹벽이 이렇게 모양이 그러니까 파를 부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좀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하시고, 이 수파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저기 이연 블록에 대해서 TTP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그 답안에 잘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문제 9번 필름의 트랜지션. 필름의 트랜지션. 이것도 참 재밌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께서 좀 답안을 쓰시기가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이 용어에 혼돈이 와가지고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필터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집안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댐을 만들 때, 필댐을 만들 때 여기에 이제, 그리고 그림을 그리실 적에도 이렇게 물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 개를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안 같은 거 그리실 때도 이제 약간 요령인데 세 개를 끊고 세 개를 긋고 세 개를 긋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조금 더 원집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코아존이라고 그러죠. 코아존. 그러니까 방수의 역할을 하는 어떤 신경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핵심적으로 차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의 목적은 차수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 외벽 쪽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뭘로 시공이 되냐면은 암괴는 또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또 암괴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사석층이라 그럴까요? 사석존이라 그럴까? 사석존이라 그러는데, 얘의 목적은 이 댐체를 자중으로 딱 버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댐을 안정적으로 자중으로 버텨주는 역할. 그럼 코아존하고 사석존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필터존, 여기에 우리 필터를 넣느냐, 이 트랜지션을 넣느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사석이고, 이제 이쪽은 육지죠. 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지금 사석은 암괴덩어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치마가 안 일어나요. 그죠? 근데 이 코아존은 점토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얘는 시공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처진다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내려가려고 하는 거를 못 내려가게 얘가 막고 있어요. 얘가 이게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막고 있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이걸 우리 이제 아칭이라고 그러죠. 아칭. 이렇게 힘이 약한 부분이 힘이 강한 부분한테 전이를 시키는 거, 응력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원래는 그 지중응력이 커야지 되는데 이 응력이 전이 되면서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이런 형상이 있는데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수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커지는 수위가 커진 거예요. 이거 수압, 이거는 지중응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압이 더 커지는 이 부분에서 이 코와 쫀이 찢어지는 현상, 이걸 할열 현상이라고 그러죠. 할열 현상, 찢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댐에서는 아칭하고 할열 현상 뭐 이런 것 쪽으로 나온다면은 바로 여러분께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원리들을 왜 얘기를 해주면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칭에 대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수압 할열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사속존의 뭐 기능 뭐 코아존의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바꿔놔도 여러분께서 대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리를 알고 대처를 하시면은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방법만 자꾸 알려고 하시면은 너무나 이게 공부 방법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데 김치에 담그는 원리 뭐예요? 김치에 대한 원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원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원재료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 다음에 양념하고 버무려서 한다. 이 김치 담그는 원리를 메커니즘을 알면은 이 이후에 뭐 남학김치라든지 총각김치라든지 백김치라든지 뭐 열무김치라든지 모든 것들을 그냥 이 재료만 틀릴 뿐이지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치를. 근데 이걸 모르고 이 원리를 메커니즘을 모르고 원리를 모르고 여러분께서 남학김치에 담그는 어떤 그 레시피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열무김치 담그는 레시피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원리 위주로 터득을 하시고 나머지는 살을 갖다 붙이고 응용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리를 좀 거창하게 얘기했던 거 뭐냐면은 이 수압 할열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응력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입도가 적당한 입도를 자갈 같은 걸로 해서 필터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층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수위가 암석은 금방 빠지다가 여기서 조금 떨어지다가 여기서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저거를 하게 되는데 이랬을 적에 이제 여기서 아칭 현상을 방지하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온 물이 또 여기 암석층을 통과한 물을 여기서 차단하는 코아존에서 바로 가기 전에 여기가 어느 정도 또 차단을 해서 수위를 낮춰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코아존에서 빠져나온 물이 또 갑작스레 암석으로 하면은 확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쇄골이 확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층을 둔다. 이래서 이거 또
상류층 필터층의 역할, 하류층의 필터층의 역할 좀 틀리구나. 얘는 또 세골 방지고 얘는 들어옴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역할. 아층도 물론 방지하겠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좀 좋은 점수를 원리를 알고 썼기 때문에 아주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 10번에 스티프니스 그죠? 이 스티프니스도 여러분께서 원리를 아시면은 쓰기가 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쓰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프니스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콘 아스팔트를 보면은 저희 스티프너스가 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도. 그래서 이 스티프니스가 높다. 이거는 강도가 세다. 강도가 세면은 강도가 세다는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운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더운 지방에서는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선 변형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운 지방에서는 좀 스티프너스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재질을 아스팔트 유제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추운 지방에서는 어떻게 써요? 추운 지방에서는 딱딱하면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추운 지방에서는 강도를 낮춰야 스티프니스를 낮은 그런 그 아스팔트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게 원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 더운 지방. 그래서 온도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거가 좀 핵심이고 이 온도에 따라서 스티프니스를 높은 걸 쓰느냐 낮은 걸 쓰느냐 이런 거를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에 이제 사장격 케이블. 사장격 케이블. 이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원리를 지금이라도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은 나중에 또 이런 문제들이 변형을 해서 우리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하고 있는데 이런 변형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장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용어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한 페이지라든지 한 페이지 반 쓰면 되니까는 크게 염려스럽지는 않는데요. 이 사장교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이 보강 거더를 이렇게 선에 매 가지고선 이게 주탑 아닙니까? 주탑에 매달려서 보강제 이 거더를 보강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장교는 보기도 예쁘고 또 장지간으로 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케이블을 거치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집중을 할 거냐, 이렇게 이 한 군데다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은 사장교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뺄 거냐, 그리고 이걸 혼합을 해가지고서 어디 한쪽에서 어느 정도 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쪽에다 몰면은 사실은 이 구조적으로는 아주 좋지요. 구조적으로 이 힘을 받는, 여기는 이제 이 선이 짧아지고 이러니까는 이 평행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좀 그리고 이 선이 짧아지고 이러니까는 이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구조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런데 뭐냐면은 선이 한 군데 집중하니까는 여기가 고정하기가 힘들고 여기에 응력이 많이 받아서 이 정착장애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참조하셔서 이 방사형이냐 하프형이냐, 그 다음에 펜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정교도 행방형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봤을 적에 주탑에 어떤 이쪽에서 땡기는 거, 이쪽에서 땡기는 거를 할 거냐, 아니면 하나에서 땡길 거냐, 이래서 일면 사정교, 이면 사정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2번에 이제 PS 걷어장 제작장 PS 제작장에 대해서 고려사항인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조금만 공부하신 분이라면 쉽게 접근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PS 걷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PS 걷어가 우리 PS 빔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그 걷어를 만드는 장소라든지 교대 뒤쪽에 그런 거를 보시면서 필요한 그 고려사항이 뭐냐, 뻔하지 않습니까? 그 제작장이니까 뭐 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마라든지 지지역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작업하기가 편해야 되고,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로 뭐 상식선에서도 적어줘도 충분하게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13번에 이제 철근 부식도 시험, 뭐 철근 부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부식. 이것도 뭐 부식 시험에 대해서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뒤에 나오지만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나왔지만은 정 못 쓰게 쓰면은 어떤 철근 부식의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 16쪽에 보시면은 어떤 수분 전이차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평가 방법이라든지 조사 방법을 쓰면은 유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 부식이라는 게 전이차가 발생하니까 전이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말을 만들어 가지고서 써도 이거는 뭐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설명을 들으니까는 IS는 다시 한번 하면 IS는 국제 표준화 기구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 됐고, 이게 3단계지만 3단계 빼버리고 공정관리 얘기하고 PDCA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하도급 적정성, 요즘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정성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해도 되고, 공대금 총파, 뭐 이게 조금 이 말 때문에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아시는 분이면 크로스홀이라고 이제 해가지고서 이게 총파로 어떤 재질의 불량을 찾아내는 시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슬라임 처리, 뭐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하셨을 거고, 그 흙탕물의 침전물 때문에 선단 지지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뭐 에어리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석션 펌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터널 인버트도 연약 그 터널에서 하부 지반이 뭐 약해서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아니면은 융기가 된다든지 이랬을 적에 빨리 조치를 해야 돼. 거기에 이렇게 버팀식으로 하는 게 인버트다. 도수로하고 송수로,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상수도를 안 하시는 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여간 도수로는 물을 취수장에서 끌어오는 거, 송수로는 정화된 물을 보내는 거다. 소파공은 방파제에 그려놓고 파도를 막는 그런 공이다. 그래서 TTP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트랜지션은 아까 아층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필터층에 갖춰야 될 뭐 입경이라든지 조건, 기능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스티프너스는 온도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고 사전격 케이블은 방사능으로 하느냐 하프형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게 방사형으로 하면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집중이 돼서 여기가 아주 정착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거 제작자는 지지력하고 치마 그 다음에 시공 순서를 고려해야 되고 뭐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 부식의 메커니즘 있지 않습니까 철 이온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OH2 네? OH2 그 다음에 철근 H2O하고 2분의 1 O2하고 이런 산소하고 하면은 이게 적철이 되고 산화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다시 물하고 이거 하고 해가지고서 한다. 이래서 부식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식을 조금만 썼다 하면은 페이지수를 채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1교시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2, 3, 4교시는 제가 컴퓨터에서 강의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그거는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상에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